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집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청년들의 전세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좀 체감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늘 누군가의 집에서 빈번하게 좀 벌어졌었고 요새 또 워낙 그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피해에 대한 그 실감하는 정도도 커져서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도 좀 같은 좀 체감을 하고 계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전세보증보험에서 대신 이제 먼저 돌려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의해서 반환받은 액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5년간 거의 100배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예, 그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 갑구에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전복권하고 제가 지급하게 될 이제 보증금하고 그게 주택 가격보다 80%를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70%가 맥시멈이 아닌가. 예, 그 미만으로 되는 집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정도 빚 안 지고 집 사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좀 위험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빚이 이미 있는 집이라고 하면 굳이 그 집 말고 한 번 더 다른 집 찾아보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집주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그 물건에 대해서 딱 성립하는 조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건데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냥 성립함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채권보다 우선하게 돼요. 이게 체납을 해서 세무서에서 압류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데도 임대차 보증금보다는 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위험이잖아요. 국세가 체납된지 안 된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사실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이 이걸 거부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대항력이 어떤 개념인 걸까요? 내가 계약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오는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돈을 돌려받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빨리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행 제도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오후 3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까지 9시간 동안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만약 이 사각지대 시간대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당일 효력 발생하는 쪽으로 법안이 한번 제출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처리가 안 됐는지는. 예, 전입신고 이런 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가? 곧 바뀌겠죠. 이 대항력이 딱 그 순간에 바로 발생하게 됐을 때 아쉬운 사람은 사기를 치려는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어떤 부분을 계약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계약할 때 좀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잔금을 지급할 직후까지 현재 지금 확인한 등기부 등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등기부 상태에 변화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뭐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특약 같은 부분. 예, 그렇죠.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계약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내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여기에 전입하고 있는 그 세대를 대상으로 확정일자를 쭉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매 넘어갈 때 집 전체가 함께 넘어가요. 옆집 사람이랑 이제 권리 순서를 다퉈야 된단 말이죠. 동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알려주도록 지금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실 때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다른 확정일자 선순자들이 얼마나 있고 액수는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네, 내가 그냥 변심해서 네, 가계약이란 건 없어요. 가계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그냥 취소하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한테 매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다른 매도인을 못 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계약금만 몰수하는 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특약을 정하지 않는 이상은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정한 전체 계약금에 대해서 무섭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공인중개사 분들은 가계약금 갖고 있다가 계약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의로 돌려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선의인 거예요. 챙겨야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사실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이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돕기 위해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 쓸 때도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잘해주는 공인중개사분을 만나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지 가능한 일이고 한국이 너무 그 민간 임대차 시장이 넓은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임대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가 모르고 그리고 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떼어 먹든 아니면은 집 같지도 않은 희한한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번다 해도 그걸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 주거 안정에 대한 그 비전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큰 걸 놓고 가는 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공공성을 같이 좀 인정하고 어떤 집에서든 충분히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제도 개선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